자, 지난 시간에는 보장, 목적과 목표 설정하는 데 있어서 목표 설정의 규칙에 있어서 측정 가능하고 수치해야 된다는 내용을 꼭 기억해 주시면은 여러분들이 목적과 목표를 설정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보장, 목적과 목표 설정 중에서 어떤 것이 성과에 우리가 포함을 시켜야 되는 건지 한번 그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이 성과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가? 성과에 포함이 될 수 있는 것과 성과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 포함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구분을 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직원이나 자원봉사자의 채용과 훈련, 그리고 장비의 구입과 교체, 각종 지원 및 유지 활동, 프로그램 산출을 높이기 위한 내부적인 투자. 이는 과정이지 직접적으로 클라이언트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므로 성과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성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중간 산출물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 기획을 할 때 어떤 것이 투입이 돼야 되는지, 뭐가 투입이 되어야 되는지, 그 내용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과정이지 성과가 아니라는 거죠. 성과는 측정 가능해야 되고, 목표와 관련이 있어야 되고, 이 중간의 활동 내용이 아닌 최종 성취를 의미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 그리고 여기 나오는 것처럼 직원이랄지, 자원봉사자의 채용과 훈련이랄지, 장비의 구입과 교체랄지, 각종 지원 및 유지 활동, 이런 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 투입돼야 될 요소들이죠. 투입이 돼서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그게 성과이지, 이런 내용들은 프로그램 산출의 질을 높이기 위한 내부적인 투자이며 투입 내용이죠. 그리고 프로그램의 과정이라고 할 수도 있고, 직접적인 클라이언트 변화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고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요소들이죠. 그래서 성과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중간 산출물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용이랄지 투입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성과라고 우리가 성과에 포함시킬 수 없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또 서비스를 제공받는 클라이언트 대상자의 숫자.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서비스의 양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산출과 관계되는 정보이지 대부분의 경우 대상자 숫자는 성과로 보지는 않습니다. 성과로 보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자들을 위한 집단 상담 프로그램의 경우 지속적인 참여자 95%라는 것은 산출에 해당되며 참여율만 보고 클라이언트 변화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성과라고 할 수는 없죠. 다만 외의 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의 목적이 대상자로 하여금 특정한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는 것이라고 할 때, 대상자가 프로그램을 통해 서비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이 프로그램의 결과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서비스의 이용이 프로그램의 결과로 나타나는 지식과 태도의 변화가 될 수 있으므로 프로그램의 성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제공받는 수는 성과라고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무슨 사업을 한다, 장사를 한다, 요식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걸 이용하는 이용자 숫자가 많으면은 매출액이 올라가겠죠. 그럼 사업에 있어서는 대상자의 수가 의미가 있는 거지만 사회복지 프로그램에서는 예외적인 사항을 빼놓고는 대상자 숫자는 성과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몇 명이 그 프로그램에 참여했느냐라는 건 그렇게 중요한 성과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내용이 참여자 만족도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은 거기에 참여하는 대상자들이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좋아했는지, 좋아해서 많이 참여했는지 그런 내용들을 파악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지표가 되는 거죠. 프로그램의 여러 요소에 대한 만족도는 중요한 요소지만 이 만족도는 서비스의 결과를 담보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과로 보지는 않습니다. 대상자가 만족한다고 해서 서비스의 결과가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과로 보지는 않는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만족도는 서비스의 질에 대한 만족도뿐만 아니라 대상자의 클라이언트의 주관성이 강하게 개입되기 때문에 만족도를 성과로 보지 않습니다. 클라이언트는 대상자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이지만 참여자가 바라보는 시각, 즉 주관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성과하고 연결시키지는 않는다. 그러나 강한 연결고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만족도가 예외적으로는 성과로 분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참여자들의 기본적인 욕구, 여기 나온 것처럼 기본적인 욕구, 식사를 지원을 한다 할지 임시 주거를 제공하는 등의 기본적인 욕구,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시간이 지난 후에 성과를 측정하기가 어려우므로 만족도와 성과를 거의 동일하게 보고 측정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럴 때는 만족도가 성과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내용이 성과 지표입니다. 지표. 지표를 설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성과 지표는 어떤 의미가 있냐? 성과가 성취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를 나타냅니다. 즉, 구체적 성과 지표들은 성과의 성과가 얼마만큼 성취됐는가 확인할 수 있는 성취 정도를 나타냅니다. 즉, 구체적으로 관찰 가능하고, 구체적으로 관찰 가능하고, 측정 가능한 특성 혹은 변화, 프로그램의 성취 수준을 요약해서 나타낼 수 있는 구체적인 통계치가 성과 지표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과를 획득한 사람의 수와 비율 같은 게 구체적으로 관찰 가능하고 측정 가능한 특성 혹은 변화, 대상자에 대한 거죠. 또 프로그램의 성취 수준을 요약해서 나타낼 수 있는 게 성과 지표가 되겠습니다. 성과 지표가 되겠습니다. 성과 지표 설정 시 우리가 검토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과 지표를 설정한다는 건 얼마만큼 성과가 있는지 측정할 수 있는 좋은 도구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잘 판단하고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각각의 성과에 대해서, 각각의 성과에 대해서 한 가지 이상의 지표가 선정되었는가, 포괄성을 의미하는 거죠. 성과가 있는데 그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있어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각각의 지표들은 성과의 중요한 측면을 측정해야 됩니다. 성과의 중요한 측면을 측정하며 다른 성과 지표들로는 그것을 측정할 수 없는가 확인해야 됩니다. 중복적인 측면이 있으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중요하지 않는 많은 수의 지표보다는 중요한 지표 한두 가지가 더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 각각의 지표에 대한 정의. 그 지표가 어떤 것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가라는 정의가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그 정의는 측정하고자 하는 특성이나 변화를 말해주는가, 성과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지표인가, 즉 내용에 대한 타당성이 존재하느냐를 우리가 확인하면서 성과 지표를 설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각각의 지표는 프로그램이 성과를 수행한 정도를 통계 수치로 측정 가능한 통계 수치로서 요약해 낼 수 있는 것. 통계 수치는 프로그램의 성과 달성 정도를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 명료한 부분이 되겠죠. 수치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즉, 측정 가능한 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과 목표는 수치화되는 것이 좋지만 간혹 추상적인 성과 목표가 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앙심, 종교에 관련돼서 신앙심을 측정하기 위해 어떠한 지표를 사용할 것인가? 먼저 신앙심이라는 개념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한 다음 측정 지표를 몇 가지로 설정할 수 있죠. 종교 기관에 나가는 횟수가 많으면은 신앙심이 높은 건가? 현금 또는 기부금 액수가 높으면은 신앙심이 높은 건가? 또는 자원봉사 활동 등 타인을 위한 행위가 많은 게 신앙심이 높은 건가를 신앙심과 관련된 핵심 사항을 측정 지표로 설정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핵심 사항이 뭔지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야 측정 지표로 우리가 설정할 때 의미가 있다. 그 지표가 성과를 측정하는데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까지 성과 지표가 뭔지, 성과 지표 설정할 때 주의할 점이 뭔지 살펴봤는데요. 성과 지표의 예시를 한번 살펴보면서 성과 지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개념을 정확하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프로그램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 프로그램은 대상은 10대 미혼모고요. 아마 제목을 보니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모성교육, 부모의 역할에 대한 또 부모가 되기 위한 사전교육을 하는 프로그램. 여기서 추구하고자 하는 내용은 10대 미혼모들이 여기 성과죠. 추구하고자 하는 내용이죠. 산전 영양 섭취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임신 중에 어떻게 해야 뭘 먹어야 영양 섭취가 잘 되고 임신하고 있는 뱃속에 있는 태아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건지 교육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임신 중이기 때문에 아이도 중요하지만은 산모, 미혼모도 중요하죠. 미혼모의 건강 지침을 교육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이 끝나면은 미혼모들이 산전 영양 섭취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또 산모 건강 지침이 알아야 되겠죠. 그런 효과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 걸 측정하기 위해서 지표를 설정한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성과가 잘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내용 지표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 건가? 지표를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서는 산모에게 필요한 영양 성분이 다량 함유된 식품을 말할 수 있는 미혼모들의 수와 그 비율을 측정 지표로 만들었어요. 교육이 끝나고 미혼모들에게 네, 물어보는 거죠. 뭘 물어봐요? 어, 우리가 임신 중인데 꼭 필요한 영양 성분이 다량 함유된 식품의 종류가 뭔지 안다면은 삼전 영양 섭취하고 산모 건강 지침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교육이 됐다라고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임신했을 때
영양 성분이 높은 것들을 많이 먹어야 되겠죠.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또 각종 비타민이 다 들어가 있는 다량 함유된 식품을 알아야 되겠죠. 우유랄지, 고기랄지, 칼슘이 많은 성분이 합쳐진 멸치랄지, 생선이랄지, 두부랄지, 그런 영양 성분이 다량 함유된 식품을 종류를 말할 수 있는 미혼모들의 수와 그 비율을 몇 명이 이런 걸 얘기할 수 있는가 비율을 안다면은 산정 영양 섭취에 대한 교육 및 산모 건강 지침 교육이 어느 정도 성과가 있겠구나라고 측정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 프로그램이 추구하는 성과가 산전 영양 섭취하고 산모 건강 지침을 안다는 건데 이 성과가 잘 이루어졌는지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서 뭘 만들어야 될 건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프로그램은 안전한 놀이터 만들기, 안전한 놀이터 만들기 이 프로그램입니다. 안전한 놀이터 만들기 프로그램. 놀이터가 안전해야 되겠죠. 안전한 놀이터 만들기 프로그램인데 주민들이 마을 공터가 있나 봐요. 놀이터로 만드는데 참여하기로 서명한다. 그래서 이 안전한 놀이터 만들기 프로그램은 어떻게 안전한 놀이터를 만들 거냐라는 그 내용보다는 초기에 이 놀이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주민들과 협의하고 소통하는 내용이 이 프로그램의 주 내용인가 봐요. 그래서 그 주민들이 동의하고 참여하기로 환경을 조성하는데 역할을 하는 게 이 안전한 놀이터 만들기 프로그램인가. 그래서 여기서는 지표를 놀이터 만드는데 찬성한, 서명한 주민의 수를 지표로 삼았어요. 주민의 수를. 일단 놀이터가 만들어져야 되니까. 그 과정 중에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서명한 주민의 수가 100%라면은 놀이터 만들기가 계속 진행될 수 있겠죠. 여기서는 성과를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성과의 목표예요. 근데 많이 서명을 했다면은 이 서명한 주민의 수가 지표로 설정이 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성과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지표라는 거죠. 지표 설정을 어떻게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지역사회에 있어서 아동학대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감시하고 그것을 예방하는 프로그램이 있네요. 지역사회 아동학대 감시 및 예방 프로그램이 있네요. 그래서 이것에 참여할 수 있는 지역 주민, 경찰, 아동보호 관계자, 의료인 등이 아동학대와 방임의 징후에 대한 정보를 듣거나 읽는 거죠. 그래서 아동학대와 방임의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또 어떤 징후가 있으면은 아동학대가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교육하고
확산시키는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지표를 이런 대상자들 중에 대상자는 지역 주민, 경찰, 아동보호 관계자, 의료인 등이 되는데 이런 대상자들이 아동학대와 방임의 징후를 세 가지 이상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수와 퍼센트를 지표로 삼았어요. 아동학대가 뭔지 또 아동학대가 일어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교육을 해서 감시 및 예방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하나 봐요. 그래서 지표를 아동학대와 방임의 징후를 파악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즉 세 가지 이상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수와 퍼센트를 이 프로그램의 지표로 삼았어요. 이런 것처럼 성과 지표는 프로그램이 지향하는 성과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을 지표화해야 된다. 성과 지표를 정확하게 만드는 것이 나중에 그 프로그램이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회복지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각종 프로그램들의 계획서를 보시고 그 프로그램이 추구하는 목표, 목적, 성과를 살펴보고 목적과 목표와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지표를 설정했는지 여러분들의 시각으로,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자주 찾아보고 연구하는 것이 새로운 프로그램의 성과 지표를 설정하는데 굉장히 커다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의 예를 벤치마킹 해 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